안녕하세요. 머리나 복장이 좀 양호하지 못하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외부에 와 있고요. 외부에서 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건 좀 감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집값이 외곽부터 해서 서서히 내려가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은행조차 이례적으로 집값 하락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 몇 년간 최소 집값 하락은 면치 못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나면 갑자기 반등하지 않습니다. 최소 3, 4년은 집값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한 2년가량은 지지부진한 상태가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금융권에서 다시 대출을 늘리고 이자를 낮추고 정부에서 그 각종 취등록세 혜택 그리고 뭐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 물건들을 대폭 할인하는 그런 것들이 서서히 보여질 때 그때쯤에서 집값이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 시기인가? 지금은 철저히 주변을 둘러보고 조용히 현재의 삶에 집중해야 될 시기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삶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살아보니 아직 살아갈 날이 무수히 많지만 이때까지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쉽게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그런 욕심, 탐욕 그런 것들 때문에 되려 가진 것들을 잃어버렸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적어도 앞으로 가져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가진 재산을 이용해서 5배, 10배, 20배 늘리면 좋겠지만 그건 정말 쉽지 않은 거다. 옆 사람이 나보다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해서 나도 그렇게 벌 수 있다라는 착각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내가 가진 욕심, 탐욕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스스로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언론이나 유튜브나 여러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다,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라, 파이어족이 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 쉽지 않게 살아갑니다. 어떤 누군가는 매일같이 11시, 12시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있는 어린 아이를 보고 싶지만 그 마음을 억누르고 일에 몰입합니다. 왜겠습니까? 가족을 챙기기 위해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물론 야근하지 않고 칼출근하고 칼퇴근하고 또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게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보지만 자영업을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게 쉽습니까? 느긋하고 여유롭습니까? 아니죠. 꽤나 어렵습니다. 막막하고 참담하고 고민스러울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서 가족들을 책임지면서 살고 있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현실들을 잊어버리고 흥에 취해서 뭐 잘 나갈 것처럼 흥청망청거리고 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몰락하고 야반도주하고 엉망이 되죠. 미야베 미유키의 화차라고 하는 그런 영화, 소설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충격적이죠. 충격적입니다. 빚 때문에 남의 인생을 훔쳐서 남의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류의 드라마나 영화는 차고 넘치죠. 이제 서서히 한국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벌어지겠습니까? 대부분 다 돈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일본 소설이나 일본 영화를 좀 더 많이 보게 됐는데요. 보면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평범한 삶이 쉽지 않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작은 행복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냐. 이러한 교훈들을 그러한 작품들이 많이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1980년대 되게 풍족했지만 1990년 초반부터 해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시작에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는 공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별일 없이 그냥 무난하게 사는 삶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지지부진하고 뻔하고 당연해 보이지만 절대로 당연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둘씩 깨우치는 것 같습니다. 쉬운 거 없습니다.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자리매김하고 묵묵히 일한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얼마나
고생스러운 건지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함부로 비투나 영끌에서 돈을 쉽게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버렸을 때 그때쯤 어쩌면 돈을 좀 모으거나 좀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이래저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대출도 안 나온다 그러고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욱더 궁지로 몰린다고 합니다. 뭐 이래저래 대출 이자가 늘어나고 원금 상환 압박을 받고 그러면은 보통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삶이 매일 쫓기고 휘둘리면 정신 못 차린다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5억이 올랐다, 10억이 올랐다, 20억 자산가다 이런 얘기들로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엄청 큰 부자가 된 것처럼 착각했죠. 근데 이제 서서히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물이 빠지면 누가 수영복을 입고 있고 누가 벌거벗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죠. 지금은 이제 그 물이 빠지는 시기입니다. 물이 빠지면 얼마나 사람들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앞으로 2023년, 4년, 5년, 6년, 7년, 최소 5년간은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마른 낙엽처럼 아무리 누가 빗질을 해도 쓸려 나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뭐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예전처럼 자금이 안 돌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흑자가 나고 해도 자금이 흐름이 막히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게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고정비를 줄이고 어떻게든 이 험난한 시기를 잘 견딜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조차도 수십조의 돈을 지금 충당금 적립해서 버티려고 하는 거죠. IMF만큼의 위기가 왔다라고 그들은 감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도 뭐 대규모 임원들을 해임 통보를 하고 있답니다. 왜겠습니까? 그들을 줄인다라는 건 당장 인건비를 줄인다인 거고 사업을 축소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러하면 나머지 기업들도 말할 게 없는 거죠. 어떻게든 직장에서 자리매김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자영업, 자신의 일이 쉽게 휘둘리지 않게끔 우리는 더욱더 신경 쓰고 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데 헤쳐나갈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 내 스스로 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극복해 나가고 하나씩 둘씩 자신의 무기를 마련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극복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되게 뻔하고 답답하고 지루한 얘기임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지루하고 답답하고 뻔한 얘기에 집중하고 삶의 모토로 삼아야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